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오픈 AI 뉴스 보셨죠? 쏘라 접었다. 17.5% 수익 보장한다. 심지어 테라루나랑 비슷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오픈 AI 괜찮은 건가? AI 거품 꺼지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오히려 AI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얘기 지금 드릴게요. 일단 쏘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쏘라가 뭐냐면 텍스트 몇 줄 입력하면 영화 같은 영상이 뚝딱 나오는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입니다. 작년 12월에 정식 출시해서 애플 앱스토어 1위도 찍었고 디즈니가 1조 5천억 규모 투자까지 붙였어요. 근데 3월 24일 오픈 AI가 돌연 쏘라와 작별을 고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출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요. 디즈니와의 계약도 당연히 파기되어 버렸죠. 왜 접었냐고요? 쏘라 팀장 빌 피블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성이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고요. 오픈 AI 경영진도 전 직원 회의에서 사이드 퀘스트는 끝났다. 비즈니스 생산성에 집중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겹살 가게가 원가 대비 너무 손해나는 메뉴를 판에서 내린 거예요. 가게 문 닫은 게 아니라 마진 좋은 메뉴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쏘라에서 빼낸 GPU 자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로보틱스랑 AGI 연구 쪽으로 전부 재배치된다고 오픈 AI가 밝혔습니다. GPU 총량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오픈 AI가 B2C 생성형 콘텐츠에서 추론 에이전트, 로보틱스 쪽으로 투자 방향을 공개적으로 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더 화제가 된 뉴스가 있죠. 잠깐 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랑 직결되는 맥락이니까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오픈 AI가 TPG, 베인캐피탈 같은 대형 사모펀드들한테 우리랑 합작법인 만들면 최소 17.5% 수익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어요. 오픈 AI가 사모펀드들이랑 새 회사를 하나 같이 차리는 건데요. 사모펀드들이 약 5조 8천억 원을 들고 들어오는 구조예요. 아직 최종 계약은 아니고 지금 협상 중인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투자업계에서 바로 터진 말이 있어요. 테라루나 아니냐는 거죠. 테라루나 기억하세요? 2022년 5월에 코인판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건입니다. 당시 앵퍼 프로토콜이라는 곳에서 예금하면 연 20% 수익을 준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몰렸죠. 근데 실제로 그 이자를 감당할 수익이 없었어요.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서 며칠 만에 LUNA, UST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6조 원 규모가 사라졌습니다. 날센이라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회사 CEO가 이번 소식 보자마자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오픈 AI의 테라루나 단계에 와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이에요. 맞는 부분부터 볼게요.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을 보장하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고 자본 유입에 의존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픈 AI는 2026년 한 해에만 약 20조 원 손실이 예상돼요. 그 상황에서 17.5% 보장이라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테라루나는요, 통장 잔고가 0인 상태에서 20% 이자 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 매출이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오픈 AI는 달라요. 2025년 말 기준 연환산 매출이 약 28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233% 성장한 실제 수익 기반이 있습니다. 게다가 27.5%가 현금으로만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AI 모델 사용 크레딧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 부담은 표면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5%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읽어요. 오픈 AI가 기업용 시장, 즉 B2B 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요. 사모펀드 하나랑 손잡으면 그 펀드가 보유한 수백 개 기업에 한 방에 오픈 AI 솔루션을 깔 수 있거든요. 일일이 영업하는 대신 한 방에 수백 개 고객사를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17.5%는 그 고객 획득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신호예요. B2C에서 B2B로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신호가 반도체 기술 방향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예요. 지난 영상에서 학습과 추론의 차이 다뤘으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핵심만 짚으면 AI가 공부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일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딜로이트랑 트렌드포스 같은 기관들이 일치해서 전망하는 게 2026년엔 추론이 전체 AI 컴퓨팅의 3분의 2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23년엔 3분의 1이었으니까 3년 만에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이게 반도체한테는 어떤 의미냐고요? 창고 크기보다 창고에서 물건 꺼내는 속도, 즉 메모리 대역폭과 절 이론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추론 전용 칩 개발이에요.
3월 기준으로 메타와 암이 추론에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 칩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학습용 GPU 중심 구조에서 추론 특화 설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온디바이스 AI예요. 모든 추론을 먼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안에서 직접 추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저전력의 소형이면서도 고성능인 칩이 필요해지는 거죠. 복수기관 분석 기준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 시장은 연평균 26%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요. 셋째,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가까이 붙이는 방향이에요. 즉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꺼내서 프로세서로 옮기는 그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쉽게 말해 요리사를 서울 사무실에 앉혀두고 재료는 부산 창고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요리사를 재료 창고 바로 옆에 붙여두는 거예요. 지난 주말 팟캐스트에서 CXL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외에 PIM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라 종료랑 17.5% JV, 겉으로 보면 오픈 AI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AI 산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에요. 만들어 보여주는 단계에서 실제로 기업과 산업 속에 파고드는 단계로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은 결국 그 수요를 따라 재편돼 왔어요. 앞으로 반도체나 AI 관련 뉴스를 보실 때 학습용 GPU 경쟁 소식보다 추론 효율화, 온디바이스, 엣지 칩 관련 키워드에 더 주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게 지금 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는 나침판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인데요.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소라가 실패한 이유를 비용 문제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인터넷 초창기에도 이제 누구나 블로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90%는 그냥 눈팅만 했어요. 컨텐츠 만드는 건 도구가 생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만들지 고민해야 하는 뇌의 고통,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재방문율이 8% 밑으로 떨어진 게 그 증거예요. 처음엔 신기해서 강아지 운전하는 영상 한두 개 만들어 보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모두가 요리기구를 갖게 됐다고 해서 모두가 요리사가 되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맛집에서 남이 해준 음식을 사 먹고 싶어 해요. AI 영상도 똑같아요. 결국 살아남는 건 고퀄리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랑 크리에이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소라의 실패는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었을 수 있어요. 반친자였습니다.